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열은 정수 다음으로 아니면 정수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C에서 사용했던 C 스타일 문자열을 살펴보겠습니다. C에서는 우리가 문자열을 처리할 때 배열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포인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해당 공간을 문자열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캐릭터 A 네임의 경우에는 SANGJIN 7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인데 C 스타일 문자열에서는 마지막에 널 문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A 네임의 배열의 용량은 8이 되겠습니다. 8 용량을 가지고 이 문자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상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배열에다가 문자열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상진이라는 문자열 상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자열 상수는 함수의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코드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이고 이것의 시작 주소를 pname이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를 처리하게 되면 이 배열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pname을 써서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의 const가 붙고 안 붙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문자열을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C++에서도 여전히 이 C 스타일의 문자를 쓸 수 있지만 C++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별자 이름을 지을 때 클래스 이름들, 새로운 타입 이름들은 대문자 쓰는 것이 관례라고 했는데 C++ 표준 라이브러리들은 그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C++에 있는 그 클래스 이름들은 여전히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C++는 지난번에 벡터를 간단히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선언할 때는 이제 클래스니까 기존하고 좀 다르게 선언을 해야 돼요. 다르게 선언하고 사용하는데 실제 사용을 할 때는 C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열 선택 연산자를 사용해서 개별 문자들 접근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d string을 이용해서 그 문자열을 만들지만 그 배열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별 문자를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std string이라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할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문자열을 처리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 string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얻었지만 이제는 이 네임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네임에는 별도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벡터의 사이즈처럼 string에서도 그런 사이즈 정보를 이용해서 배열의 길이를 얻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자열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은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문자열 정수로 바꾸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C에 있었죠. A to I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들 때 정상적인 형태의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정수로 변환하기에 적절한 형태의 문자열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문자열이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의 그 문자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t는 범위가 요 범위 안에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거의 완벽한 A2I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사항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들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문자 안에. 그것들은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건 공백 문자들, 탭 문자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맨 앞에 옵셔널리 마이너스 기호나 플러스 기호가 올 수 있다. 그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문자들이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3A 뭐 이렇게 올 수 있으면 123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123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컨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밸리드한 컨버전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0을 반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효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 정상적인 문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캐릭터 어레이로 만들지 않고 이제 str, 스트링을 이용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테스트로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음수일지 양수일지 알아야 되니까
불변수를 하나 사용해 가지고 음수 양수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호가 마이너스이면은 그거를 true로 바꾸겠습니다. i를 이용하겠고요. 3개는 이용해서 i. 자, 그 다음에 뭔가 반복을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고요. 결과값은 여기다가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is negative이면 true면 마이너스 아니면 let를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코드를 하고 그러면 이 str에 있는 거를 차례대로 이제 정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되냐? 사이즈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씩 값이 오는데 이 값은 여기서 보시면stri에 이제 i를 숫자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숫자만 들어온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그 숫자들은 아스키 코드일 테고 뭐 아스키 코드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코드는 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연속적으로 코드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수치에 해당되는 정수 값을 그 아스키 코드 값을 0, 1, 실제 정수 값으로 바꾸려면 요만큼 빼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빼면 요 결과는 캐릭터입니다. 요거를 다시 정수로 변환합니다. 물론 이 정수로 변환하는 게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i를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전히 마이너스 123A가 마이너스 123이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 우리가 반복을 할 때 이제 수치들만 계속해서 수치 문자들만 계속 처리하고 수치 문자가 아닌 게 보면 거기서 중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조건에다가 is digit cc 타입이라는 데 가면 이게 뭐 숫자인지 알파벳인지 뭐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여러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마이너스 123a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에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147, 48, 36, 47이 반환이 됩니다. 오버플로우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추가적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자의 특정 문자의 등장 횟수를 구해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자열에 요 주어진 문자가 몇 번 등장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설명드릴 요소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요 코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요런 형태로 해서 요 형태로 그 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참조 변수로 참조 전달 방식으로 지금 문자열을 받은 것입니다. 객체죠. 이 객체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array to i 했을 때는 array to i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int my array std string 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값 전달 방식입니다. 값 전달. 그런데 예를 들면 void foo int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값 전달 방식. 영어로는 call by value. 뭐 이에 대해서는 함수 부분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함수에 인자를 전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값 전달 방식입니다. call by value. 그래서 값을 전달하고 거기서 그걸 이 foo에서 n을 아무리 쓰더라도 이제 그 원래 전달한 곳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테스트 함수에서 그
x 변수를 선언하고 그 x를 fu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fu는 call by value로 인자를 받기 때문에 이 foo 함수에서 이 매개 변수 값을 바꿔도 그건 매개 변수를 바꾸는 거지 이 x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foo가 끝나고 나면 x 값은 여전히 1이 됩니다. 그 의미는 이 x는 누구의 변수냐면 테스트의 변수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x는 테스트에서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프로그램하다 보면 테스트가 소유한 변수인데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했습니다. 주소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주소 전달 방식이라고 합니다. call, 영어로는 call by pointer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만약 바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 함수가 실행되고 끝나게 되면 x의 값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내 소유 거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 소유 거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나도 수정할 수 있다. 바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이 위치가 뭐 어디 위치 상관이 없지만 이제 참조하러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즈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하면 이거는 참조 전달 방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영어로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x가 그 바즈에 전달되고 나서 실행이 끝나고 나면 x의 값도 2로 바뀌게 됩니다. 즉 주소를 전달하나 참조를 전달하나 자기 소유 것이 아닌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이 이제 남아 있게 된 거죠. 그 함수지 끝나고도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C에서는 이제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을 때 이제 주소 전달 방식을 썼습니다. C++에서는 주소 전달 말고 참조 전달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C++에서는 주소 전달 방식 대신에 참조 전달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 문법적으로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 구현한 여기에 별표나 뭐 여기에 이런 앰퍼센트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간결성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값 전달이구나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해놨는데 보니까 이제 참조 전달이어서 실행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C++에서는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이 있고요. 이 위에 우리가 그 A2I 만들 때 썼던 요 방식은 값 전달 방식입니다. 값 전달 방식.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이 함수 안에서는 s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했을 때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주소 전달로 보내듯이 주소 전달 그 효율성이
이제 무거운 것들을 전달할 때에는 이제 값 전달 대신에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 방식을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여기다가 const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나 이 위에 거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단지 차이 나는 부분은 하나는 값 전달, 하나는 참조 전달. 하나는 참조 전달했기 때문에 복사하는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이 아래 개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이 캐릭터 프리퀀시는 이처럼 참조 방식으로 그 문자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자에는 각각의 문자들을 하나씩 비교해서 이제 그 몇 번 등장인지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아직 설명 안 드린 그 for each 포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실제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for int i는 0, i는 word.size 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C와 비교해서 C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문은 우리가 이렇게 for each 포문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이 for each 포문은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그 반복자라는 것을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복자. 그래서 반복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합 타입에서 각 개별 요소를 차례로 방문할 때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우리가 반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그래서 반복자는 포인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gin이 시작 위치이고 end가 끝 위치입니다. 그러면 word.c begin은 반복자의 시작 부분을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시작 부분은 문자열의 시작 부분이 되겠죠. 그게 이제 포인터니까 배열로 치면은 맨 앞에 있는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터에 대한 역참조를 하면은 그 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포인터는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음 문자를 가도록 전진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포인터를 어디까지 전진시켜야 되냐면은 이제 넣을 문자는 없지만 그 문자를 구성한 모든 문자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end는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데이터의 그 다음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egin을 받고 end를 받아서 이 begin을 end까지 전진시켜서 그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접근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자에는 begin과 end가 있고 C begin과 C end가 있습니다. 그래서 begin과 end는 그 반복하면서 그 가리키는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는 반복자이고요. C begin과 C end는 const iterator라 그래서
반복하면서 가리키는 것들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반복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character frequency, 문자의 빈도를 계산할 때에는 개별 문자들을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begin 대신에 C begin과 C en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C begin을 얻어내고 이 반복자가 C end가 아닐 때까지 그 반복자를 전진시키는데 그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반복자가 가리키는 값과 C를 비교해서 일치하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형태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그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모든 복합 타입들은 이런 반복자를 이용해서 개별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복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자를 쓰는 거 써서 이제 그 폼을 이용해서 반복자를 이용해서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이 for each fo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는 각 문자들을 하나씩 비교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방법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각종 함수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방법은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remove는 이 주어진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을 봐서 이 문자가 이 값이 등장하면 그것들을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주고 제거한 다음에 그 제거했을 때 그 마지막에 위치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원래 시작점에서 그 비긴을 빼면 새 문자열에 이제 그 제거되고 난,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렇게 원래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C가 A였으면 요 AA를 제거하면 남는 게 CBD겠죠. 그러면 원래 것에서 하나 더 드리면 어째서 원래 거에서 얘 크기를 빼면 이제 AA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워드 크기에서 이제 그 새 크기는 엔드에서 요 엔드에서 이제 요 템프 비긴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새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요 빼준 거를 요만큼의 크기를 다시 원래 크기에서 빼주면은 이제 요 C가 요 워드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find first of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가 아니라 C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를 넣어주면 0번째 색인부터 C를 제일 먼저 등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으면 그 찾은 색인 값을 주게 되겠고 찾지 못하게 해주면 이제 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요 정의되어 있는 enforce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enforce가 아니면 찾은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를 하나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요때 요 찾은 위치서부터 찾으면 안 되고 find 플러스 1부터 해야 됩니다. 즉 아까처럼 뭐 이렇게 있는데 A를 찾겠다. 그러면은 A를 찾으면 0을 주겠죠. 요 found 값은 0이 될 거예요. 근데 0에서 만약에 여기 플러스 1이 없으면 계속 0에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0을 찾았으면 A 다음인 B, 요 두 번째, 요 1번째 색임부터 또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플러스 2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요 예제, 요 코드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나머지 코드들도 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어떤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를 찾고 싶다. 모음의 개수요. 모음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제가 좀 한번 또 코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두 소문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하면 이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요 word i와 얘랑 비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 개별 문자들을 요 배열에 있는지를 찾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음 A, E, I, O, U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개별 i가 요 word i가 어디 있어요? 이 word i가 이 fi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 봐서 이 안에 있으면 모음이죠. 그럼 플러스 하고 모음이 아니면 이제 증가를 안 시키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count는 요 i가 이 안에 몇 번 등장한지를 카운트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몇 번 등장했는지, E가 몇 번 등장했는지, I가 몇 번 등장했는지, O가 몇 번 등장했는지, U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find first를 이용하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알고리즘에 있는 find 함수고, 요거는 스트링에 있는 find 함수를 이용해서 vowel을 그 모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